사랑하는 귀엽고 깜찍한 빡공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이무 우주차관 람보 선생님 이브람 쌤이에요. 친구들 안녕. 사랑하는 귀엽고 깜찍한 빡공시대 고1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1학년 된 거 너무나 축하합니다. 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은 개중딩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친구들은 대고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에 합당하게 이제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 한국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한국사를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개척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1년간 어떻게 한국사 공부하게 되는지 꾀꾀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찍는 강좌는요, 바로 내신의 기적이야. 자, 너네들이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것이 바로 내시간의 기적이었지? 그런데 이번에는 내신의 기적입니다. 도대체 왜 선생님이 내신의 기적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네, 지금부터 선생님 잠깐 얘기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중학교에서 탈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뭐가 됐다고? 고딩이 됐어. 그치?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딜 가게 되냐면 대학을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을 간다는 것은 결국 얘기했을 때 입시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지금 현행 우리 친구들이 치르고 있는 입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코딱지만큼만 조금 알려줘도 우리 친구들 바바박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입시가 크게 수시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시 전형이 있어요. 이 정시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떤 전형이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는 수능을 보는 겁니다. 수능 100%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수시는 뭐로 하는 거냐? 내신으로 하는 거야. 내신. 그 내신이라고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흔히 보고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내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런데 지금 현행은요. 자, 수시로 전체 몇 퍼센트를 뽑냐면 70%의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시로는 100 빼기 70 하니까 겁나 30%죠. 그러니까 30%의 학생들은 정시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럼 너네는 뭘로 가는 게 유리할까? 너네들은 수시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역들은요. 수시로 가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이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수생 친구들이 굉장히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수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시, 이 수능에 몰빵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무서운 애들, 아주 괴물 같은 애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시로 가는 것이 우리 친구한테 굉장히 많이 유리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내신, 수시라고 하면 내신이니까 이 내신에 맞춰가지고 선생님이 철저하게 강좌를 구성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능형 강좌가 있고요. 내신형 강좌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내신에 철저하게 맞췄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한국사를 배우잖아. 그러면 한국사를 고등학교 1학년 되면은 이제 한국사를 딱 배운단 말이야.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안 배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거의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한 90% 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사를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의 학교 중에서 고2 가서 배울래? 이런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1이나 고2 때 무조건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어 있다는 거야. 얘가 바로 뭐냐면 내신 한국사인 거야. 그랬는데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얘를 바탕으로 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 배웠던 그 한국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3이 되면은 문이과 필수로 뭐를 너희들이 치르게 되는 거냐면 겁나 재밌는 거 수능이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능 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선생님은 좀 오래전에 수능을 쳤기 때문에 또 나하고 수능 자체는 관련이 없어요. 이제 오래전에 쳤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하고 수능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재밌다 뭐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재밌죠. 아주 재밌습니다. 수리 영역, 언어 영역 겁나 재밌어. 영어 듣기 평가 너무 재밌어. 어쨌든 간에 우리 친구들 고3이 되면은 이제 수능을 치르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워요. 선생님 분명히 얘기해 주면 쉽습니다. 쉽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 강좌를 내놓게 될 건데 그 강좌도 선생님이 몇 강으로 구성을 했냐면 9강에서 10강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 그 정도만 해도 돼요? 네, 그 정도만 해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수능 난이도를 보면 알겠지만 수능 난이도가 한 중학교 수준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수능에서 수능에서 중요시하는 한국사는 약간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이라고 하니까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으면 그 사건들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한 9강에서 10강 정도의 선생님이 그냥 한번 쭉 훑어주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들은 다음에 시험을 치면요. 시험 문제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내신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 빡빡하게 잘 해놓으면 내신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차게 잘 해놓는다면 사실은 수능 한국사 같은 경우 굉장히 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고3 됐을 때는 뭐 한국사는 적당히 요 정도만 좀 해놓고 나머지 과목
과목에 훨씬 더 집중을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게 좋겠죠. 네, 그렇게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좀 도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수능은 쉽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내신 한국사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은 내신 시대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꼼꼼하게 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신 문제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 어려워진 내신에 맞춰서 이번에 내신의 기적 강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럼 내신의 기적 강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자, 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신이 어렵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역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흐름을 중요시해. 그러니까 역사니까 흐름을 중요시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고등학교의 내신의 특징은 뭐냐면, 이 흐름에다가 중학교 때 배웠던 흐름에다가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뭐를 붙이기 시작하냐면 살을 붙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살을 붙이기 시작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꼼꼼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역사가 꼼꼼해지기 시작하면 조금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본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막 몇만 년 전에 우에 막 이러고 살았던 우기기하고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겨놓았던 어떤 유물이나 유적, 고문서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남겨놓은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대충 추론하는 거지. 대충 이러고 살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역사란 말이야. 그러면 역사가 꼼꼼해지기 시작하면은 뭐가 첨가되기 시작하는 거냐면 어떤 유물이나 유적, 그리고 특히 고문서 같은 것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고문서에 대해서 잠깐 선생님이 얘기를 해드리면, 이 고문서가 사실 그 고문서가 그 고문서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한 몇 개 배울 때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가 몇 년입니까?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 동안에 고문서들이 미친 듯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되면 진짜 돌아버릴 만한 게 일본의 그런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일본 애들하고 조약을 또 미친 듯이 맺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건 뭐용, 저건 뭐용, 요건 뭐야 막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특히 이런 꼼꼼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꼼꼼한 부분에서 이 흐름을 잘 알고 있어도, 우리 친구들이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어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안 되면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선생님이 철저하게 뭐에 맞춰서 했냐? 내신형에 맞춰가지고 선생님이 이번 강좌를 구성했다는 거 우리 친구들 좀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강좌는 총 몇 강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66강으로 네,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최소한 66강은 해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이 진짜 그런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 강좌 수 더 줄여줄 수 없나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1년 강좌가 66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공부하는 게 66강입니다. 그리고 한국사가 내용이 선생님 지금 뭐라 그랬어? 꼼꼼하고 디테일하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들어온다고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는 사건도 갑자기 문제 튀어나올 수 있어. 그럼 너네들이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공부를 배울 때에도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면 도대체 이 사건은 왜 갑자기 이 교과서에서 갑자기 왜 튀어나오지?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선생님이 강의 중에 쫙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쫙 배경 지식과 그다음에 핵심 요약과 이런 것들을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이 이번 내신의 기적 강좌를 만들 때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무조건 시간을 줄여줘야 된다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너네가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는 달라.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시간이 정말 부족해. 왜냐면 내신도 엄청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비교과 같은 것도 막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 봉사활동 막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이 정말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국사의 시간을 적게 줄여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해서 만든 게 그러니까 내신의 기적이야. 그래서 한 강에다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그 지식들을 총망라해서 쫙 정리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 내신의 기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강좌를 들으면 훨씬 더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이 강좌를 한번 들으면 우리 친구들이 실제
공부를 할 때 시간이 더 단축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총 몇 번의 시험이 있습니까? 4번의 시험이 있죠. 그러니까 한 번 시험을 칠 때마다 몇 강 정도 보는 거냐면 10강 정도예요. 그럼 많아봤자 15강 정도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3일이면 한 번 쫙 들을 수 있죠. 근데 3일이면 요거를 한 번 들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공부할 때도 자기주도 할 때도 아 이게 이래서 된 내용이구나 하면서 쉽게 오히려 시간을 한국사 시간 굉장히 많이 단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강좌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공부할 때 옆에 이 내신의 기적, 네, 이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하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담아놓은 바로 필기 노트입니다. 근데 이 책의 굉장히 좋은 점들은 뭐냐면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책 이렇게 보면 책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틈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학교에 가져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수업할 때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같이 적을 수 있게끔 이렇게 틈을 좀 많이 만들어 놨고 더군다나 모든 그 책 페이지마다 뒷면을 넘기면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게 좀 중요한 내용들 적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포스트잇 같은 걸 붙일 수 있게 이렇게 단권화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시험 기간이 됐을 때 정말 우리 친구들한테 필살기 노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은 내가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필살기 노트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낸 게 이 4시간의 기적. 네. 아, 4시간의 기적이 아니라 내신의 기적. 아, 이게 발음이 비슷해. 절대 선생님이 늙어서라든가 지능이 딸려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신의 기적. 네, 이 책을 갖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면 그 강의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강의 바로 옆에 이렇게 교환이 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아가지고 집에서 프린트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책으로 네 여러분들 직접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실제 책으로 사는 게 우리 친구들한테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왜냐면 공부를 할 거면 이왕이면 낱장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책으로 한 묶음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걸 다운받아서 프린트하는 비용이 이 책을 사는 비용 이게 14,000원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얘가 더 많이 나옵니다. 잉크값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 원해가지고 선생님이 이 책을 만든 거니까 어쨌든 간에 책에 대해서는 선생님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지금 현재 고1 강좌에 대한 네, 가격에 대한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중등 빠꽁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중등 빠꽁 시대에 대해서는 네, 전면 다 무료였죠. 그런데 네, 고등 빠꽁 시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유료라고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료인데 어떤 유료냐면 저렴 유료. 저렴 유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얘기를 해주고 가야 될 것 같아. 자, 이거 보자. 우리 기본적인 빠꽁시대가 가지고 있는 방침은 무료 강좌예요. 그리고 아니면 선생님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강좌를 주던 뭐를 주던지 간에 저렴하게 우리 친구들 누구나 들을 수 있게끔 하자. 이런 게 기본적인 모토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가운데 뭔가 한국사 강좌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 그런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선생님이 무료로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료로 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 회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회사한테 굉장히 감사한다.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이 고등 강좌를 여러분들한테 어떤 무료로 풀기 위해서는 선생님도 어딘가에 좀 소속되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후원을 받아야 돼. 끊임없이 빠꽁 시대에는 후원을 해준다는 데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사이트에서 계속 와주세요 하는 그런 고등 사이트들이 많았었어요. 계속 와주세요. 또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 가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표명을 했었고 선생님 계속해서 빠꽁 시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회사에 대해서도 광고를 하겠다. 또는 우리 빠꽁 시대에다가 후원을 해주겠다. 이런 사람들 많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절을 했었어요. 근데 거절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건 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들에게 후원을 받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들의 뜻을 따라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떤 회사에 소속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들의 뜻을 어느 정도는 따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빠꽁시대는요. 분명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빠꽁시대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빠꽁시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스승들도 절대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스승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 절대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곳은 철저하게 교육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 첫마음, 그 첫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첫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곳의 어떤 사상이나 다른 곳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원을 받을 수 없고 어떤 곳에 소속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빠꽁시대는 어떻게 되면 자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생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컨텐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기존 인강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포맷, 그런 포맷으로 돌리게 되면 정말 이 강좌의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강좌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후원을 받지 않는 그런 구조는 무엇일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게 바로 뭐였냐면 사실 유튜브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유튜브는 이게 어떤 이제 그런 동영상들이 꼭 이렇게 학생들이 볼만한 그런 공부에 대한 동영상만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다양한 동영상이 있잖아. 거기에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너무 안 좋은 그런 동영상도 많고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소셜로 누구나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거는 교육만 올릴 수 있는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에듀캐스트였어요. 그래서 에듀캐스트에 우리가 스스로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회사를 통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고등 강좌 1년 동안 고등 강좌를 5만 원에 여러분들한테 가격을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학기는 1학기 180이죠. 요거는 27,000원에 우리 친구들한테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약속할 것은 이 강좌의 이 가격은 우리가 뭐 내년이 됐다고 해서 막 확 올리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강좌에 대해서 당연한 거지만 학생들한테 늘 저렴, 초저렴, 이렇게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회사는, 우리 제2그룹은 자생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뭐 응가 역사 책을 여러분들한테 또 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런 부분에서도 유료화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나 그 외에 어떤 중등에서 드리는 그런 모든 강좌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검정고시 강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드리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고 또 우리 제2그룹과 함께 여러분들이 한마음이 되어져서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은 선생님네 오빠가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대한민국에서 내 동생이 강의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오빠한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오빠 대한민국에서 강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한국사 강의 잘하는지 알아? 그때 어떤 사람이 한국사 강의 제일 잘하는데 그거는 한국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이 공부를 할 때에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거를 뛰어넘는 놈은 뭐냐면 그 공부에 아예 미친 놈 있잖아. 그러니까 이 공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공부에 미쳐버리면 걔는 그냥 또라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는 경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경지죠.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한국사를 사랑하면 이 한국사는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고 또 민족의 어리예요. 다른 학문하고 다릅니다. 근데 그것을 느끼며 사랑하면 한국사를 잘 가르칠 수 있겠죠. 이것은 어떤 뭐 말발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이것은 뭐 명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이거는 자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사를 사랑해야지만 이것은 가능한 것이죠. 근데 선생님이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사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가령 만약에 이보람 선생님이 훌륭하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유관순보다 훌륭하겠냐? 내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내가 안중근보다 훌륭하겠냐? 김구 선생님보다 훌륭하겠어? 아니면 이순신보다 훌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순신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 전투 가운데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버리겠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서 누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겠습니까? 누가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 알고 나가겠어요. 그 전쟁터에. 어떤 명예로움이
있겠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그 의지로, 그 사랑으로, 그 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그가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보다 지금 살아있는 이보람 선생님이 어떻게 그들보다 더 훌륭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그 나라를 사랑하고 역사를 사랑한다면 정말 좋은 강의라는 것은 그 훌륭하신 분들이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강의가 선생님은 최고의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요, 여러분들한테 유관순이 그대로 유관순 맛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순신이 그대로 이순신 맛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가 우리나라의 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잘 자라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정말 역사에서 힘을 얻는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고구려와 같이 또 우리나라도 정말 그 유관순의 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쫄지 않고 그냥 그 일본 군인들 앞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능력의 세대가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고1 강좌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하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요, 서로 계속 응원하고 용기 주고 힘 주면서 우리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줘서 이런 오글거리는 멘트 안 하려고 했는데 난 사실 아빠한테도 아빠 사랑해 이런 거 너무 오글거리잖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자가 되어줘서 흠칫뿡, 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흠칫뿡, 네 흠칫뿡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파이팅 파이팅. 나무나무 나무 나무나무 나무나무 나무 나무나무. 나 끊어. 너무너무